여러분, 그 의미의 변화의 부분, 좀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형태론 부분입니다. 아, 뭐 좀 말하긴 그렇지만, 책, 네, 저 언어의 산책, 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의미의 변화는, 우리가 그 단어들이 이제 역사를 통해서 의미가 본래 시작된 의미와 다른 거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영어의 그 나이트 같은 거, 우리 지금 기사도로 유명하지만 옛날에는 뭘로 했어요? 지배자의 하인이나 종복 정도를 가리키다. 나중에 의미가 어떻게 돼요? 좀 더 좋은 쪽으로. 왜냐하면 그 하인이나 종복이었다가 아주 용감하게 싸우는. 그래서 그 나이트가 뭐 예를 들어서 그 기사도, 그 힘이 없는 누군가를 지켜주는, 예전에 이제 여성 위주였지만 지금은 누군가를 지켜주는, 좀 더 소위 갑과 을이면 을에 있는 입장들을 도와주는. 또 한국말 같은 경우에 사내 계집 같은 경우 겨집이라고 하기도 하고, 예전에는 그 남자 여자를 가리키던 일반 단어인데 지금은 이렇게 불렀다가는 분위기 참 싸해지죠. 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의미가 이렇게 단어의 그 의미가 그 역사를 통해서 변해가는 모습,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의미의 변화에 대해서 많이 얘기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블룸필드 같은 건 이제 미국의 언어학자 중에 가장 대표적인 언어학자 중에 하나입니다. 근자 1940년대, 예, 4, 50년대. 그래서 영어를 읽지 말고 밑에 문법적 요소에서 기능 측면으로 봐서는 변화가 아니라 어휘 측면에서 발생하는 변형. 다시 얘기하면 역사를 통해서 어떤 환경, 문화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언어 내에서 변하는 거. 아까 우리 뭐가 있었어요? 품사 변화라는 거 있었죠? teacher. 예, 아까 또 뭐가 있어요? 플레이보이 같은 경우, 픽파켓 이런 건 단어를 합쳐서 언어 내적으로 변화가 의미적 변화를 가져오는 이런 게 아니라 외형적인 측면, 사회 구조 속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회 구조가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변화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여기 네 가지 확대, 의미가 하나만을 가리키다 많은 의미를 가리키는 거. 여기 나오겠습니다. 우리가 머리 같은 거, 우두머리, 나중에 머리인데 우두머리. 예, 그 다음에 축소, 작아지는 게 있습니다. 예, 많은 걸 가리키다가 하나로 작아지는 게 있고, 비유조용법. 그래서 비유원, 특히 이제 사회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촛불 그러면 요즘에 초 안 키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촛불, 뭐 사회의 촛불이 된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등대도 요즘에 생각보다 적죠. 예, 그래서 뭐 우리의 그 어떤 그 막 역사의 등대, 아주 위대한 인물, 뭔가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존속이란 말은 우리가 소위 또 의미를 좀 더 그 계속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밑에서 확대에 대한 거. 셀러리 같은 게 대표적 케이스인데요. 이거 예전에 소급이란 뜻이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로마 시대죠. 로마 시대에 그 소금으로 월급을 주다 보니까 그 당시 비 오면 큰일 나겠죠, 그죠? 그래서 셀러리움, 예, 됩니다. 도구 같은 경우에도 그 훨씬 더 어떻게 됩니까? 의미 그 확대니까 좀 더 수생 개의 품종, 이제 중세는 떡에 유래해서 지금은 일반적인 개에서 특정한 개를 가리켜도 그냥 그렇게 생긴 모든 개를 다 도구라고 부르게 되었다. 의미 축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메이에인데요, 메일렛, 그다음에 이 사람의 주장, 그러면 그 싸울 본래 무엇으로 가득한 이런 뜻이고 오늘날 술에 취한 사람으로 그 의미가 축소된, 예, 프랑스어의 경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영어에서 dear 같은 거죠. dear, 여러분들 지금 제가 금방 기억이 되지 않는데, dear. 여러분들 그건 뭐예요? der, 그 사슴을 가리키는데 옛날엔 그게 고대 영어에서 한 8, 9세기에는 동물을 가리키던 말인데, animal. 근데 그것이 지금은 사슴만은 어쩌면 애니멀이라는 단어가 이제 들어온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 차용이 더 강해지면서 deer란 말이 특정한 어떤 품종, 사슴을 가리키는 말로 이렇게 영어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유적 용법으로서는 이제 우리가 소위 뭐 많이 나오죠. 뭐 촛불도 아까 그렇고 인생의 황혼 같은 거. 예, 지금 황혼이란 말은 이제 어떤 인생의
마렵이죠. 끝부분을 얘기할 때 얘기하기도 합니다. 병목이라는 거, 병이 목이 좁아지잖아요. 그런데 교통에 많이 쓰이죠. 예. 고대 터키어는 중앙어스는 천막을 가리키는데 오늘날은 그 유르트 같은 경우에는 터키어에서는 국가, 조국, 영토. 좀 더 비유적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그걸 텐트론이라고 그러죠. 뭔가를 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텐트 씁니까? 예를 들어서 핵 우산. 우산도 그렇게 보호해주는, 내가 맞지 않도록, 젖지 않도록 해주는,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존속의 경우는 그대로 존속되었으나 기호 내용만이 변하고, 예를 들면 군사 병기의 말들, 옛 단어가 오늘날 그대로 쓰이면서 내용 바뀐 것인데, 예를 들어 영어의 artillery, 중세영어는 artillery, 그래서 그것이 그대로 돌대포, 돌아서, 박격포, 대포 등을 가리키는, 다시 얘기하면 무기를 가리키는 거 그런데 과거엔 대포가 없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쏘는 방식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예, 그래서 멀리서 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뜻이 예전에는 화살을 쏘는데 archer 이렇게 해도 지금은 뭐가 됩니까? 박격포나 대포. 지금의 현대 무기를 가리키는 건, 무기를 가리키는 건 똑같은 것이죠. 어휘의 경우에 어휘가 사라지는 걸 어휘 소멸. 예, 그래서 우리가 어휘가 이제 시간에 가면서 사라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또 어휘가 살아남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있고요. 여기 연금술, 골동품고, 그래서 옛날 소설, 좀 더 유명한 소설에서 우리들이 좀 보기 어려운 단어, 특히 그런 게 이제 가끔 나타나는 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해리포터 같은 거 보면 금방 웨인 같은 거, WAN이 막대 들고 마술 걸잖아요. 지금 그 단어는 사실 생각보다 쓸 일이 별로 없어요. 네, 점점 사라지겠죠. 이런 소설 속이 아니면 영화나 어휘의 출현, 어떤 대상물 문화에 따라서 어휘가 나타나는. 그래서 우리가 이메일, SNS, 요즘에 핵심 단어 아닙니까? 예, 심지어는 SNS에 더 들어가서 인스타그램 또는 지금 제가 이제 요새 많이 하는, 그다음에 페이스북 이런 것, 마치 특정 회사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대상이 된, 일반화된. 그래서 중세 시대 같은 경우 뭐가 출현을 많이 하나? 종교. 근대 시대에는 생산과 수송. 초기 현대는 물리화학, 현대는 우주, 통신, 의학. 예, 이렇게 해서 단어의 어떤 출현의 어떤 패턴을 시대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세요? 여기 잠깐 통사론이 다음에 넘어갑니다. 이제 여기는 어떤 투쟁이 필요하죠. 예, 여러분들의 노력과 투쟁이 필요합니다. 물론 깊이 하진 않을 건데 문장의 구조를 얘기하는데 지금까지 단어에 대한 얘기를 주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하고요. 예,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통사론, 문장 구조 이 정도 하면 대부분 이제 언어학의 그 큰 테두리는 마무리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다음에 아마 한 10개 정도 더 만들면 끝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한 60강좌 정도 해서 지금 50강좌인데요. 60에서 70 사이로 끝이 나지 않을까. 가능하면 60, 65, 70 이렇게 끝내려고 하는데요. 하여튼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하고요. 예, 다음 시간에는 다음 주제를 갖고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